티타늄 리프팅 하면 효과가 빠르다, 만능 리프팅이다 이런 말을 듣고 홀려서 시술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생각보다 티타늄 리프팅으로 효과를 보는 게 쉽지는 않은 일이거든요. 오늘 영상에서는 왜 여러분들이 받은 티타늄 리프팅의 효과가 없었는지, 티타늄 리프팅의 효과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효과를 잘 보이게 하는 저만의 노하우까지 담았으니 영상 끝까지 보신다면 실패하시는 일은 없으실 거예요. 그럼 우선 티타늄 리프팅이 효과가 없었던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이 장비가 어떻게 피부를 좋아지게 하는지 그 원리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데요. 티타늄 리프팅은 빛을 쪼여가지고 피부에 효과를 나타내는 레이저인데요. 크게 세 가지 종류의 빛이 나옵니다. 이 세 가지 빛이 피부 전층을 통과하면서 효과를 내는 리프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기존에 이제 울세라와 써마지는 초음파나 고주파를 이용해서 한 번에 열을 확 올려서 효과를 나타내는 시술이라고 하면, 티타늄 리프팅은 레이저 빛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빠르게 조사를 해서 축적시켜서 효과를 나타내는 원리이고요. 써마지가 진피층을 주로 타겟을 하고 울세라가 스마스층을 타겟으로 한다고 하면, 이 티타늄 리프팅은 표피라든지 진피, 스마스층까지 전층에 걸쳐서 효과를 나타내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티타늄 레이저를 쏘았을 때 가장 먼저 도달하는 부위는 표피예요. 이 표피에는 주로 이제 멜라닌 색소들이 많이 있는데, 멜라닌 색소는 피부를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우산 같은 역할을 하는 건데, 이게 너무 과도하면은 얼굴이 좀 어두워 보이거나 칙칙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표피층에 티타늄 레이저가 도달을 하게 되면 멜라닌 색소가 좀 제거가 되고 환해지는 거죠. 두 번째 효과는 진피를 통과할 때 나타납니다. 진피층은 피부를 좀 지지해주고 받쳐주는 구조층인데요. 이거를 열을 이용해서 콜라겐을 재생시켜주면 피부가 쫀쫀해지고 탄력 있게 변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주로 써마지가 타겟을 하는 부분이라서 티타늄도 써마지와 비슷한 효과를 나타내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진피 밑으로도 빛이 통과를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깊게 들어가면 피부 밑에 있는 지방층이라든지 피부 유지인대 쪽, 그리고 스마스층까지 에너지가 도달하게 되면서 피부가 좀 달라붙고 리프팅되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티타늄 리프팅은 이 세 가지를 전부 다 커버할 수 있는 레이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티타늄 리프팅 이렇게 만능인데 왜 효과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걸까요? 우선 기대치가 좀 잘못된 경우인데요. 티타늄으로 오시는 분들이 주로 얼굴 살이 좀 처지거나 탄력이 저하되는 거로 많이 오시는데, 지방층이 너무 과도하면 뚜렷한 효과를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티타늄은 지방층을 파괴하는 시술이라기보다는 달라붙게 하고 탄력을 좋게 하는 시술인데요. 지방층이 너무 많아서 무거워서 처지는 경우에는 그 지방 자체를 조금 직접적으로 파괴할 수 있는 그런 시술들이 도움이 되세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드리자면,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이중턱이 좀 만져지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울세라, 이런 팔자나 심술보에는 거의 살이 안 만져지거든요. 이런 부분에는 티타늄을 권해드릴 수 있는 그런 피부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정했음에도 효과를 잘 못 보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거는 시술이 좀 미숙하게 됐을 때 그러실 수 있습니다. 미숙하게 됐다는 거는 시술 디자인이 좀 아쉬운 경우죠. 그래서 티타늄은 스택 모드랑 SHR 모드 두 가지 모드가 있는데요. 스택 모드는 좀 더 리프팅 쪽에 효과가 있고, SHR 모드는 탄력이나 브라이트닝 쪽에 효과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시술을 할 때 좀 살이 많거나 좀 처짐이 있는 부분에는 스택 모드를 사용을 해서 집중적으로 열을 전달해서 달라붙고 올라가게 해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스택 모드를 충분히 사용하셔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SHR 모드로 시술을 하는 경우 충분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아서 효과를 못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티타늄은 레이저를 조사해서 열을 어떻게 전달하느냐가 핵심이거든요. 근데 이게 레이저가 되게 빨리 나오다 보니까 티타늄 팁을 어떻게 접촉시키고 움직이는지, 또 얼마나 빨리 움직이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져요. 좀 굴곡진 부위라든지 조금 살이 많은 부위에서는 핸드피스를 좀 잘 접촉해서 시술을 좀 해줘야 되고, 또 핸드피스 움직이는 속도도 부위에 따라 달라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미세한 차이가 에너지를 전달하는 총량에도 차이를 미치게 되고 시술 효과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 노하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같은 티타늄 리프팅이라도 어떤 층을 공략하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많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시술할 때는 진피랑 깊은 층까지는 에너지가 잘 전달이 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른 원장님들이 하셔도 크게 어려운 부분은 아닌데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진피층, 피하 지방층과 더불어서 이 표피층을 타겟하는 데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퓨피층을 타겟하면은 얼굴이 많이 환해지고요. 또 시술 후에 즉각적으로 맑아 보인다 하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이 주로 이제 퓨피층을 타겟했을 때 나타나는 효과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 퓨피층을 집중적으로 타겟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티타늄은 쿨링 시스템 때문에 주로 퓨피층은 차갑게 식혀주고 진피나 이제 피하층까지 집중적으로 에너지를 전달하게 설계된 시술이라 그러는데요. 그래서 일반적인 방식으로 겔을 바르고 접촉해서만 시술해서는 퓨피층은 자극하는데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표피를 타겟하기 위해서 티타늄 리프팅 장비를 피부에 대는 게 아니라 살짝 띄워서 시술을 하게 돼요. 보통 티타늄 리프팅이 피부에 닿을 때 쿨링 시스템이 작용을 하면서 표피에 에너지가 잘 전달이 안 될 수 있는 건데, 이거를 살짝 띄우면 어떻게 될까요? 쿨링이 작동을 안 하면서 표피층에도 에너지가 잘 전달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작은 디테일인 건데, 이런 방식으로 진행했을 때 되게 환자분 만족도도 좋고 피부가 뭐 환해졌다, 톤이 달라진 것 같다, 하얘졌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쿨링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게 되면 너무 아픈 거 아니에요?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특별한 방식으로 마취를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보통 마취 같은 경우도 20분을 안 넘게 시술을 하실 텐데, 저 같은 경우는 30분, 40분 이상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이제 마취를 도포해 드리고 있고요. 또 마취 연고가 잘 흡수되도록 전처치 과정을 거쳐서 피부 속에 전반적으로 마취 연고가 잘 흡수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고요. 전처치라 하면 마취 연고를 단순히 도포하는 게 아니라 기기를 이용해서 얼굴 전체에 이렇게 문지르면서 잘 흡수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다 하려면은 저희가 마취하는 동안에도 직원들이 옆에 상주하면서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한데요. 어떻게 보면은 비효율적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좀 더 리프팅 시술을 좀 덜 아프시고 표피층까지 충분히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는 시술을 해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티타늄 리프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티타늄 리프팅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표피, 진피, 유지인대층까지 피부 전층을 잘 타겟을 해야 되는 거고, 그 중에서도 표피를 잘 타겟하는 게 효과를 잘 보실 수 있는 노하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이나 상견례 같이 중요한 일정을 앞두고 즉각적인 효과를 보셔야 되는 분들께서는 이 원리를 좀 기억해 주셔서 시술을 받으신다면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혹시 더 티타늄 리프팅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저한테 문의나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피부과 전문의 피부 다빈치 전인경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